여론조사라는 게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추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두 분은 일단은 동의를 하실까요? 예, 나 당연히.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려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는 좀 정치 스타일, 통치 스타일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정치를 좀 바라본 시각이 있어서 뭐 좀 편향적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가치 중심의 어떤 정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원들은 그런 어떤 개혁이라는 과제, 그다음 민주주의라는 이 역사를 상당히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에 기반해서 좀 정치가 쭉 진행된 사회계획 또는 우리 사회 미래를 좀 이렇게 청사진을 그렸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실용주의 정책, 좀 과도한 실용주의 정책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뭐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또는 뭐 국민들 당원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뭐 불편하거나 또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뭐 이렇게 어쨌든 험난한 전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 또는 뭐 인사 영입 뭐 이렇게 봐왔던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반발, 반감 내지는 좀 실망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전국을 구상하는 흐름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사실은 소급해 가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소급되고 더 일찍 많이 소급해 가면은 당 대표 시절 때까지 소급이 되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이 의지가 곳곳에 많이 이렇게 실현돼 좋게 표현하면 이제 실현, 나쁘게 보면 개입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그때는 정권 교체기였고 또 정권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시장 최대의 과제였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해서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잘 이끌어가는 것이 1차적 과제였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힘을 합해서 함께 나아갔는데 근데 초기부터 우려했던 것이 민주당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민주당인가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씨들이 사실은 내재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현실화되면서 우려됐던 부분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감을 가지는 국민들도 좀 많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 있는 뭐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국정 과제 수행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제외하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문제만 놓고 보자면은 그런 면에서도 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실망감을 가지는 그 분들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들 중에서 저는 전통 지지층 중에서도 많이 이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전당대회 두 분은 지난번에 나오셔서 전당대회는 뭐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치러져 왔다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도 전당대회 과열이 지목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당대회 과열은 직접적인 그 대통령 지지도 하고 연관은 좀 없는 것 같고 덜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소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은 민생이 어려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혁과 그 실용 또는 뭐 개혁과 민생 이것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공존할 수는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 개혁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인데 개혁과 민생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서
좀 하다 보니 다른 동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같은 동전이 같은 한 동전이다. 몸이라는 거예요. 아. 사실은 개혁 없는 민생이 왜 잘 안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네네. 여러 가지 잘못된 예를 들면 예산 분배나 조세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조세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제도나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네네. 또 민생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좀 분리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는 어떤 양극화 해소라든지 그 저소득층에 대한 격차 어쨌든 해소 이 부분과 성장을 같이 가야 됐는데 그 아까 말했던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조금 그 놔두고 성장 이 부분에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 후보답지 않게 과도하게 좀 집중한 게 아닌가. 주가라든지 예를 들면 AI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주가가 6천, 7천, 8천, 9천 원래 공약이 5천이었는데 한 9천까지 지금 가면서 그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돈들이 그때 주가 상승에 집중하는 이유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 가는 문화를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그랬죠. 장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차익 실현한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산으로 돌아가가지고 음. 집값이 또 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부동산이 중요했던 거예요.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돈의 흐름을 물꼬를 전환시키는 거 가지고 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음. 그러니까 역대 정권처럼 예. 처음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 그런 것들이 놓친 것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위기가 왔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뭐 레버리지 얘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주식 투자 실패 경험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했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또 아, 이제 20년 전에.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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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건 그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한 5, 6만 원 할 때였는데 제가 실패 투자 잃은 돈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은 계산하고 지금 한 3, 40억 대 있더라고요. 정치는 네. 쳐다도 안 보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결국은 달라져요. 주식은 투자 개념은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어서 주식이 넣어놓고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절로 재산이 정식되는 그런 네. 구조여서 결국은 개미들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또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원성의 소리도 높아지고 또 기대만큼 또 실망도 커지고 이런 민심 위반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싶습니다. 그 개미들의 대열에도 못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주도 사기 어려운 사람. 아. 소외감이 예. 느껴지지. 그런 아예 경우는. 주식시장의 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람. 예. 해보지 않은 사람. 네, 네. 이분들도 거의 50% 육박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중에. 그렇죠. 주식할 여력조차 예, 예. 한 주도 집이 없는 사람도 50% 육박할 거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예. 럽하게만 예. 보자면 그럼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하는 예를 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축소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뭐 저거 하는 거 예. 뭐 배당 소득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 급증한 그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예. 노사감들끼리만 분배할 건가 사회적으로 분배할 건가 네, 네. 뭐 이런 거는 딴 세상 이야기인 거거든 지금 먹고 사는 우리 소외감을 국민들에게는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AI 뭐 젠슨왕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딴 나랑 나라에 무슨 공허하거든 이게 지금. 이게.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자체가 예.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즈음 해가지고 그 코스피 지수 한 3천 정도 됐었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그냥 3천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3천에서 5천만 딱 네.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됐어. 근데 5천도 공략 달성이라. 8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아. 사람 심리가 이제 올랐다가 내리니까 또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줬다가 뺏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아. 느낌이랄까요? 네. 아니 근데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를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게 정부 입장에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잘 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었다. 근데 진짜 전 두 분 또 말씀하시는 거 보고 또 오늘 많이 놀랐는데 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패널로 부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과오를 조금 숨기거나 조금 이제 좀 포장하기 급급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명이 아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출세를 독자를 안 워낙에 출세를 포기했어. 네네. 아니 이 보시는 분들 워낙 정치 고관여층도 많고 다들 네. 똑똑하세요. 다들 다- 잘 다- 알아요. 맞아요. 뭐 여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TV 방송국에서 패널들 나와서 뭐 그냥 양편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거 되게 진부하게 느끼는 네, 이유들이 저는 뭐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좀 이렇게 잘한 건 또 되게 잘했다 하고 잘했다 얘기를 하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런 게 오히려 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하고. 오히려 우리는 또 이제 용역 패널이 아니라서 용역 촉법 패널도 아니고. 패널도 아니고. 네. 자,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 반상회를 모니터링을 안 하시겠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언젠가 뭐 보실 일이 네네네. 있으실까 싶은데 아무튼 탄압 들어오는 거 아니고.